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핫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요, 꼭 만나지 않아도 각종 SNS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손쉽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입시 핫라인에서는요, 이렇듯 인터넷상으로 공유하는 작은 이야기들로부터 공들여 기획하고 생산해낸 다양한 창작물들까지 끊임없이 생산되는 저작물과 그 권리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궁금해지시죠?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컨텐츠 저작권 학과입니다. 오늘도 역시 대학 입시 전문가이자 EBS 진로 진학을 담당하고 계신 윤유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유구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가 바로 컨텐츠 저작권 학과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과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오, 이건 예상치 못한? 네,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완벽하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네,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네, 컨텐츠의 생산, 유통, 보호를 위해 컨텐츠 저작권과 관련된 법, 정책, 경영, 그리고 정보 기술 등의 총체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라고 하면 좀 전문적인 것 같았나요? 자리를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네. 이렇게만 읽었을 때는 뭔가 피상적으로만 느껴지더라고요. 네. 역시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콘텐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요. 영어 단어의 뜻은 내용물, 목차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 콘텐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콘텐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 그냥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나 혹은 그 내용물을 통칭하는 단어를 콘텐츠라고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콘텐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어떤 권리들이 생기는데 이 권리를 우린 저작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점점 진행될수록 이런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가 콘텐츠 저작권 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선생님께서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텐츠 저작권 학과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계기가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떤가요? 아무래도 쉽게 생각한다면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다양한 창작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창작물들은 정보통신기술 때문에 쉽게 복사되고 유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7년 11월 달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고소를 당한 중학생이 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좀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인식들 때문에 2009년에 저작권 보호학과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차근차근 이제 관련 학과들이 늘어나면서 2015년도에는 콘텐츠 저작권 학과로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작권이라는 게요, 굉장히 또 민감하고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컨텐츠라는 것이 남녀노소 특히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요. 특히 오늘 저희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들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방송을 보면서 이런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뭐 학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정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컨텐츠와 관련된 학과들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다루는 이 컨텐츠 저작권과 관련된 학과라는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큰 차이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콘텐츠 학과 같은 경우는요, 콘텐츠를 제작하고 생산하고 유통해내는 것에 포커스를 둬요. 많은 콘텐츠 학과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콘텐츠 저작권 학과 같은 경우는요,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거기에다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된 법률들을 중심으로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사한 학과로는 지적재산학과 뭐 이런 학과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학과는 거의 유일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특히나 사실 다양한 컨텐츠를 접할 기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활과 좀 더 밀접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컨텐츠 저작권 학과는 엄청난 의의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빠뜨릴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죠. 네, 앞으로 이 컨텐츠 저작권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좀 약했기 때문에 뭐 불법 복제를 좀 쉽게 하고, 대학가에서는 막 그 교재를 불법 복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지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관련된 시장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점점 많아질 거죠. 전망 매우 밝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더더욱 이 컨텐츠 저작권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조금 더 생생하게 컨텐츠 저작권 학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요, 실제 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곳은 상명대학교. 분주에 된 학생들에게서 활기가 느껴지네요. 저희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많이 차지한다. 네트워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안은 수업에 집중하는 콘텐츠 저작권학과 학생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400만 명이 넘었다고 나왔는데 그 시비로가 이미 뚫려가지고 어둠의 경로에서 돌고 있어. 저희 학과는 특이하게 이 사회학과 공학이 융합된 그런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알기 위해서 어떤 기초적인 법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작권에 특화돼서 저작권법이라든가 국제저작권법, 기타 이제 다양한 저작권법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IT 기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프로그래밍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작권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커리큘럼에 녹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을, 그러니까 입장하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K-팝에서 인기 한류 드라마까지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점점 활발해질수록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법과 기술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보통은 우리가 저작권은 저작권자를 위한 법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 법은 문화기본법으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이 잘만 하면 우리 문화를 해외에 수출하면서 그리고 수출하면서도 우리 문화도 전달하면서 우리의 수출 역군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역군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저작권의 일반론을 가르치고 있는 수업입니다. 어떠한 법적인 논리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저작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그 견해에 따라서 판례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논리 구성만 잘 하면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어서 저는 굉장히 그런 게 인상 깊었습니다. 홀로그램이 실제처럼 동작을 한다. 콘텐츠 저작권학과에서는 다양한 강의들과 흥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저작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에서 이 사람이 홀로렌즈 통해서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지. 딱딱한 이론들을 배우는 것보다 좀 저작권 판례들 같은 거 보면서 좀 흥미를 붙이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미키마우스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그 저작권 관련 설명들을 듣다 보면 정말 저작권이 멀리 있는 듯 하면서도 우리 삶 가까이에 있고 뭔가를 거창하게 제작을 해야 그게 좀 저작물이고 이게 아니라 단순히 뭐 수업 시간에 뭐 좀 낙서라든지 집에 가서 쓸 일기들도 저작물로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이 끝나고 세미나실에 모인 게임 앤 카피라이트 동아리 학생들. 오늘은 게임에 관련된 특허침해 소송을 주제로 발표와 팀별 토의를 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가 타인이 동일한 별명에 대해 선출하는 경우. 저작권은 이제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게임 관련해서 최근에 저작권 관련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 중에서도 이제 게임이라는 분야를 특정하여서 그에 관련된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놀이로서의 게임이 아닌 여러 가지 콘텐츠의 집합체로서 게임을 대하는 모습들이 사뭇 진지합니다. 특허 요건으로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해요. 그거 저번에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과가 컴퓨터랑 법을 중심으로 배우니까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콘텐츠 저작권학과잖아요. 그러니까 콘텐츠에 아무래도 많이 보고 즐기고 이런 거에 대한 기쁨을 아는 친구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금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이제 도전 의식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저희 학과에 오셔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산업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데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함께 나아갈 콘텐츠 저작권학과. 그 미래와 전망이 더욱 밝아지리라 기대해봅니다. 네, 학과 이름만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학과다 보니까요.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늘 접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러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뭔가 일상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그러네요. 실제로 실생활에서 저작권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도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화면에서는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궁금해하고 있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죠. 네, 스튜디오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초대 손님이 한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콘텐츠 저작권학과 1학번 조항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항주. 이름이 되게 독특하네요. 어떤 의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요. 항상 항자에 기둥주자를 써서 항상 기둥이 되라는 의미인데 이게 사람 사이를 연결해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지어주셨습니다. 아, 네, 연결. 이번에 우리 학과와도 굉장히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저작권을 통한 연결? 미리 준비된 학생? 네.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런 뭔가의 느낌이 좋습니다. 일단 항주 학생이 생각하는 콘텐츠 저작권 학과는 어떤 학과일까요?
네, 저희 과는 크게 법적인 영역과 컴퓨터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많이 들어보셨을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는 상표나 특허법을 같이 배우고 있으면서 또한 컴퓨터와 관련된 영역을 함께 배우는 융합적인 학과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깔끔 시원 선생님도. 융합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항주 학생은 컨텐츠 저작권 학과에 왜 가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한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콘텐츠 저작권학과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아마 고3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수시를 쓰면서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와 학과를 조사해와라 이런 숙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과들은 뭐 경영이나 경제 그리고 뭐 어문 관련 학과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저희 학과 홈페이지를 봤는데 2011년에 저작권보호학과라는 학과를 보고 아, 이 과를 가면 되게 신선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와, 학과를 찾아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이름을 보고 매력을 느꼈다라니. 훌륭한 학생인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름에 포커스가 좀 많이 찍히네요, 오늘. 네, 오늘 인연이 좀 있나 봐요, 이름과. 학과 이름도 좀 잘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학과 이름만 보고 딱 느꼈을 때 어떤 것들을 배우는 학과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처음 들어보는 학과였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진학 전에는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막상 진학해보니까 실제로 어떤 점들이 좀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저희 학과를 지원하게 됐을 때 제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진학했을 때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만 배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학을 해보니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이제 특허나 상표법도 배우고 또 법학 기초들을 배우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과였다 보니까 컴퓨터를 안 배우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컴퓨터와 관련된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약간 달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확실히 네, 공부를 해보면 느끼는 게 다른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항주 학생이 말한 그 더 많은 부분, 즉 커리큘럼이 궁금해지는데요. 학년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커리큘럼은 법적인 영역하고 컴퓨터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는데요. 1학년 1학기에 저희가 입학을 하게 되면 전공의 기초를 쌓는 전공 영어 수업, 그리고 법학 기초를 쌓는 법학 개론 수업,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컴퓨터를 배우는 저작권과 컴퓨터과학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민법 수업, 그리고 전공 영어 2, 그리고 프로그래밍 수업을 배우게 됩니다.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배우네요. 힘든 점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단순히 컴퓨터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저작권과 연계된 컴퓨터 수업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직접 프로그래밍조차도 그런 것까지도 배운다는 것이 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2학년 때 그럼 어떤 걸 공부하나요? 네, 1학년 때 배웠던 전공 영어를 심화하는 과정으로 저작권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작권법의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저작권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전공으로 영어 그리고 국제저작권법. 네, 이름도 어렵습니다. 국제저작권법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니까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선생님? 아무래도 국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이 복제가 쉽다라는 것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영역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국제적인 저작권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시장도 규모도 대단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컨텐츠 시장에서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을 잘 만든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일반 제조업에서 만들어진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 세계 시장에서 이렇게 컨텐츠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비중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한류와 관련해서 이 한류가 이렇게 확 올라가면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컨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엄청 필요한 거죠. 공부가 꼭 필요한 영역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리가 쏙쏙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주 학생,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네, 특허법이나 상표법처럼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는 다른 법률들도 배우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나 저작권 보호기술 개론 같은 컴퓨터 관련 과목들도 심화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학과와는 뭔가 다른 컨텐츠 저작권 학과만의 특징이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저작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학과가 저희 학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학과들보다 더 특화된 것을 저희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들이 컴퓨터와 관련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함께 배우고 있는 것 또한 저희 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콘텐츠 저작권 학과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쉬운 사례 중에 저작권 법을 어긴 사례랄까요? 위반 사례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SNS에 공유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건 뭔가 이상. 제 친구의 사진을 올렸기 때문인가요? 영상이 올라간 이유 때문일까요? 뭐 때문이죠? 네, 다른 것보다 저작물인 음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와, 그렇게도 갈 수가 있군요. 정말 다양하게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저작권법을 어기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만 올리셔야겠는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만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컨텐츠 저작권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은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네, 졸업한 선배들은 저작권과 관련된 협회 또는 특허사무소 그리고 법원직 공무원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저작권과 관련이 없는 회사는 거의 없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참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도 더 많은 조언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뭐니 해도 이제 일반 기업체에 있어서 법무팀. 이 영역이 되겠죠. 그죠? 저작권과 실질적인 부분을 다룰 테니까 그런 법무팀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을 테고요. 더불어서 이제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무원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뭐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아니면 한국저작권위원회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열려 있고요. 뭐 특허청 같은 데도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조금 독특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한 300개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들, 흔히 이제 포털 사이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도 분명히 열려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변리사나 혹은 뭐 아니면 법무사, 그리고 요 근래에는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까지 진출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기의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백문이 불여일견. 네. 저희가 실제로 콘텐츠 저작권학과를 졸업한 졸업생을 찾아가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 시내의 한 교육회사 사무실. 콘텐츠 저작권학과의 졸업생 김시연 씨가 늦게까지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김시연 씨는 올해 콘텐츠 저작권학과를 졸업한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회사 법무팀에서 지금 법무 업무를 맡고 있고요. 주요 하는 업무로는 계약서 관리와 상표 관리 그리고 지식재산권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입사하는 면접 때 제가 저작권이랑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인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회사에서도 가장 지금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싶어 저를 채용하게 되었다는 말을 후에 들었습니다. 그런 점들이 요즘은 융복합이라고 해서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두루두루 잘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전문하고 특화된 인재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저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영이나 그리고 법, 컴퓨터 지식 이 세 가지 전공을 모두 다루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좀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법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법을 복수 전공하였고 이렇게 지금 법무팀에까지 일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분야를 집중화돼서 배우는 거지만 자칫하다가는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들어오셔도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는 거지 이런 중심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항주 학생에게도 네,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요. 항주 학생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공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목표는 게임에서 법무팀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현재 게임학과에 대해서 다전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국내외 게임과 관련된 판례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제가 법무팀에 들어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게임 회사 법무팀이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꿈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매우 구체적인데요. 네, 목표가 분명한 만큼 꼭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취업을 준비하면서 막막하거나 또는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제가 국제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야 되는데 아직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준비 과정은 누구에게나 힘들지만 네, 열매는 달콤한 법이죠. 네. 잠깐의 명언 타임이었나요? 네, 아무래도 꿈을 이루었을 때를 상상하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학생들에게 이 콘텐츠 저작권학과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 남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저작물과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콘텐츠 관련된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에다가 저희 저작권을 더하게 된다면 본인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콘텐츠 저작권학과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을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과를 진학하시기 전에 저작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음악이나 컴퓨터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학을 하신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법적인 부분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관련된 부분도 배우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인지하고서 준비를 하고 온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 선생님께서도 콘텐츠 저작권학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그 과의 특성이 법학 계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법학과 관련된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컴퓨터를 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이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콘텐츠 저작권 학과다라고 하는 성격상 저작권 자체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다양함을 담고 있잖아요. 그 다양함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지원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과 항주 학생의 말씀을 딱 듣고요.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 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콘텐츠 저작권 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까지도 각종 음악과 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요. 콘텐츠의 권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발생하는 손실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고 합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다음 시간에 더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